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애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에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에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구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애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에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성취.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 악마가 가장 아끼는 것.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다. 악마가 내놓는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쐐기였다.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좌절의 쐐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쐐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행동이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한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오직 행동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태도. 당신과 나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별것 아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약속 장소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누군가 앞을 막고 운전하면 경적이나 짜증 섞인 고함이 얄팍한 교양을 제쳐버릴 것이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의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당신의 의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가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 이 그릇된 확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있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에 물든 가련한 영혼들이 옛 독일 속담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항상 인기가 많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행동하라, 지금. 선택.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관을 개발하라.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친 적은 언제인가?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정.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꿈.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성은 없었다. 그러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달성하는 최초의 여성에게 빨간색 뷰익 컨버터블과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19살의 미국인 소녀 에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다. 에델리의 눈에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자동차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해협을 건너면서 그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 실려 나오길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을 때 빨간 뷰익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손에 쥔 모습을 보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이후 그녀는 반대편 해변의 모래를 밟기 전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 에덜리의 목표는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다. 빨간 뷰익 컨버터블이 그녀의 목표였다. 해협을 건너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어갈 힘을 줬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